남들이 35년쯤 걸릴 은퇴를 단 10년 만에 끝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코끝이 시린 겨울바람을 뚫고 지옥철이라 불리는 지하철 문이 열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 사이에 몸이 밀려 들어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35년은 더 반복해야 할 삶인가?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의 정해진 공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공부하고 취업하고 35년 성실히 일하면 60대 이후에는 괜찮은 노후가 기다릴 거라는 공식 말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믿었던 이 공식대로만 가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공식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 후에도 다시 힘겨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라는 수치로 나타나는 노인 빈곤의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따랐던 설계도 자체가 애초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는 사람이 오래 일하고 오래 기여할수록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보다는 정해진 나이까지 성실히 버티는 경로를 정답이라고 안내해왔죠. 문제는 그 경로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진정한 자유는 내 삶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 뒤에야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정해진 구조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안정을 위해 35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저당 잡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10년으로 줄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인생의 전환점은 보통 10년 안팎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10년 동안 돈이 아니라 시간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 대신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면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어떻게 이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왜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자유가 멀어지는지, 72의 법칙으로 35년을 10년으로 압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는지, 지금부터 그 순서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숫자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년 안에 은퇴한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의 상당 부분은 수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비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데 바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72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당신의 돈이 대략 2배로 늘어나는 시점을 가늠하게 해주는 직관적인 기준입니다. 공식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데 72를 당신의 연간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연 7에서 10%대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자산이 약 7.2년마다 2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억이 2억이 되는데 7.2년, 그 2억이 4억이 되는데 다시 7.2년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은 매년 같은 수익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72의 법칙은 예언이 아니라 복리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갔으니 물가도 안정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꺾일 줄 모릅니다. 은행 이자가 조금 변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내 자산 수익률이 물가를 압도하는 자산 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72의 법칙은 복리의 힘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대출 이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영끌에서 산 아파트의 이자,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금,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은퇴 시계를 가속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은퇴 시계를 위해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당신의 노동 시계를 자산 시계로 교체해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시계는
오직 내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만 깍깍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내가 아프거나 휴가를 가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 시계는 즉시 멈춥니다. 하지만 72의 법칙을 이용한 자산 시계는 다릅니다. 이 시계는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가족과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심지어 당신이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못할 때조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초반에 돈이 안 불어난다고 징징대지 마라. 당신의 시계는 지금 태엽을 감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을 모으는데 5년이 걸리면 10억을 모으는데 50년이 걸릴 거라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선형적 사고의 오류입니다. 부의 축적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초반 7년은 지옥 같을 겁니다. 잔고는 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친구들은 좋은 차를 뽑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의 벽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돈은 차가 증식을 시작합니다. 이 시계의 태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감느냐가 10년 은퇴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지금 남의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시계를 조립하고 있나요? 만약 지금 당신의 손에 쥔 게 오직 월급 봉투뿐이라면 당신의 시계는 이미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고장난 시계를 버리고 부자들만 활용하는 이 수학적 필연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미끄러지는 걸까요?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인간의 뇌를 그렇게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남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김대리입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내 인생에 반전은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딱 10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모든 욕망을 억제하겠다고 말이죠. 그는 당장 배달앱부터 지우고 주말마다 가던 교회 카페 투어도 끊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가서도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며 철저하게 짠테크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을 살았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과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3년 뒤 그의 통장에는 약 1억 원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지만 김대리에게는 절망의 숫자로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그가 3년 동안 포기한 삶의 질, 스트레스, 주변의 시선에 비해 1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그 사이에 3억이 올랐고 동료는 영끌로 산 아파트가 대박이 났다며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열의 저주가 시작되는데 모든 폭발적인 성장은 비가시적 구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엔진을 처음 켤 때 연료가 가장 많이 들고 소음이 심하지만 정작 차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김대리가 겪은 그 3년은 부의 엔진이 예열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작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뇌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즐겨.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설치해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부의 축적은 1, 2, 3, 4처럼 선형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1, 2, 4, 8, 16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김대리가 모은 1억은 단순한 1억이 아니라 다음 10년을 버티게 해줄 씨앗이자 기초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에 도달하기 직전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씨앗을 볶아 먹어버립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돈 모아봤자 집 못 산다.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병나서 못 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에 휩쓸리면 당신의 시계는 거기서 멈춥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주 정상적인 예열 구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엔진이 달궈지고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속도가 붙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배달앱을 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예열을 스스로 꺼버립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한 끗 차이의 고통을 견디는 사람만이 10년 뒤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예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성실한 사람은 노력한 만큼 즉각적인 결과가 따라오는 정직한 세상을 믿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욕망을 억제하며 1억을 모았는데도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트랙에서 내려옵니다. 게다가 시스템은 당신의 그 성실함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적금은 안전하다며 당신을 월급쟁이라는 자리에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열 구간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소비의 굴레로 돌아갈 때 당신은 다시 성실한 납세자이자 소비자의 위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열 구간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10년 안에 게임을 끝내려면 우리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완벽한 이중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수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비는 단순히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살인마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비가 곧 인격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피드는 남들이 어디서 뭘 먹고 어떤 명품을 샀는지 끊임없이 당신의 뇌에 꽂아 넣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당연히 차급을 올려야 하고 지위가 올라가면 그에 맞는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비를 올리는 행위는 밑 빠진 독에 더 비싼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수비의 핵심은 당신의 소득 곡선과 지출 곡선을 강제로 분리하는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연 1억이 되더라도 당신의 생활 수준은 연 3천만 원을 벌던 시절에 고정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벌어지는 격차가 바로 당신의 은퇴를 앞당길 유일한 물리적 연료입니다. 생활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은 1초면 충분하지만 그것을 다시 내리는 데는 눈물 나는 고통이 따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한 번 올린 생활 수준을 절대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분들은 내가 버는 돈 대비 갚아야 할 돈의 비율, DSR 같은 현실적 제약 때문에 공격보다 생존 설계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공격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비만으로는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을 압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시대의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하나의 기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노동자가 아니라 몸값이라는 자산을 레버리지하는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본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쌓아 연봉 협상의 주도권을 잡거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강의 혹은 작은 부업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단 1원도 당신의 생활비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은 전액 공격수로 투입되어 당신의 복리 시계를 가속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월 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과 월 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의 결과값은 단순히 3배 차이가 아닙니다. 72의 법칙에 대입해보면 월 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람은 남들이 21년 걸려 도달할 목표를 단 7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원리는 같습니다. 투입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더 압축됩니다.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격입니다. 당신은 지금 공격수인가요? 아니면 적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비수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전략은 알겠는데 그냥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하게 굴리면서 복리로 불리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왜 대다수의 성실한 사람들은 은행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니 안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처럼 고물가가 고착화된 시대에 이 안전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무거운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자산은 이제 막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입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려면 공기 저항을 뚫고 나갈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은행의 연 3%에서 4% 확정금리 상품은 어떨까요? 이것은 마치 비행기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설계한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위를 아주 안전하게 굴러가겠지만 이륙에 필요한 속도에는 평생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곳이지
당신의 은퇴를 책임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논리에 충실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이 말하는 안전이 사실은 자산이 멈춰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느리다면 숫자는 보존될지 몰라도 당신이 가진 시간의 가치는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원금의 손실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손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은행이 원금 보장을 약속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통장의 숫자는 보존되겠지만 내가 꿈꾸던 10년 뒤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국 진정한 안전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흐름을 읽고 내 자산을 이륙시킬 수 있는 적절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동력을 만드는 법을 모른 채 활주로만 맴돌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활주로 위에서 안전하게 굴러가기엔 너무 짧고 소중합니다. 공격과 수비를 통해 당신의 수중에 피 같은 종잣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돈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실수를 범합니다. 옆집 철수 엄마가 이 주식이 좋다더라. 지금은 무조건 강남 아파트를 사야 한다더라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어렵게 모은 연료를 허공에 날려버리죠.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령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시장에서 당신의 노후를 완벽하게 방어해줄 3층 철갑 자산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요새를 짓는 일입니다. 가장 아래층, 즉 기반이 되는 첫 번째 층은 성장 엔진입니다. 이 층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 즉 현금을 버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우량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앞지르는 시대입니다. 은행에 적금을 붓는 것은 앉아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장 엔진의 대표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광범위한 주식 인덱스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S&P 500 같은 지수입니다.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일까요? 전 세계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혁신하며 가치를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을 단순히 숫자에 베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똑똑한 상위 500개 기업을 당신의 용병으로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옥철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때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당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구글의 서버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긁어모으며 당신의 영토를 넓힙니다. 당신이 고용한 이 500개 기업의 정예 군단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적군이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으러 올 때마다 가장 전방에서 그들을 격퇴하고 전리품인 수익을 당신의 금고로 가져옵니다. 당신의 노동력은 한계가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이 용병들의 군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묻습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어쩌려고? 하지만 우량 자산의 장기 우상향은 결국 단기 환율 파동을 압도합니다. 오히려 달러 자산 보유 자체가 당신의 요새를 떠받치는 강철 기둥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통, 학교, 병원 등 인프라가 집중된 국내 핵심 지역의 부동산 역시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단순히 무조건 강남이라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이 흔들릴수록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지역의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 또한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는 결국 본질로 회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층은 당장 꺼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72의 법칙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며 덩치를 불려나가는 구역입니다. 이 엔진은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며 당신의 공격, 즉 수입 증가량에 나오는 모든 여유 자금은 우선적으로 이 엔진에 주입되어야 합니다. 성장 엔진이 덩치를 불리는 역할을 한다면 두 번째 층인 현금 흐름 연료통은 당신의 실제 생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에만 목을 매다 하락장이 오면 멘탈이 무너져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현금이 꽂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층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산들로 구성됩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것들이죠.
고배당 ETF, 리츠, 수익형 부동산은 그 예시 중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이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20% 폭락했는데 내 통장에는 지난달과 똑같이 용돈처럼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그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당신은 주가 하락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렴해진 성장주를 쇼핑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은퇴의 기준은 자산의 총액이 아닙니다. 내 노동 없이 들어오는 비근로 소득이 월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경제적으로 은퇴한 것입니다. 이 연료통을 구축하는 과정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정성껏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거위가 채 자라기도 전에 눈앞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곤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쫓거나 새 차나 명품백 하나에 그 소중한 자산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독립은 거위가 낳는 알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치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의 거위가 매달 변함없이 결실인 배당금과 월세를 가져다 준다면 당신은 그 폭풍을 창밖의 풍경처럼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성장 엔진과 그 자산이 내놓는 결실을 명확히 분리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 연료통을 채우는 작업은 당신의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하며 10년이라는 긴 여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은 위기 방어막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결코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어느 시점에도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당신의 모든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에만 몰려있다면 당신의 10년 계획은 단 한 번의 폭풍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방어막의 핵심 자산은 달러와 금인데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달러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치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습니다. 이때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남들이 모든 것을 잃을 때 홀로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줍는 기회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달러 자산은 당신의 요새가 공격받을 때 가장 먼저 적을 막아서는 최전방 방어벽과 같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수익률이 낮아 보여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몰아쳐 원화가 폭락하고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 오직 달러 방어벽을 쌓아둔 사람만이 차분하게 요새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당신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기 때 가장 빛나는 자산, 그것이 당신의 10년 여정을 완주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또한 1년치 생활비 정도의 현금을 파킹 통장에 항상 예치해 두십시오. 이것은 수익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혹은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동성에 당신의 성장 엔진을 멈추지 않게 방어해주는 완충지대입니다. 이 방패가 든든할수록 당신은 공격적인 투자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3층 철갑 구조는 당신을 위해 대신 지옥철에 몸을 싣고 싸워줄 군대입니다. 성장 엔진은 영토를 확장하고 현금 흐름은 보급품을 조달하며 위기 방어막은 성벽을 지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남들은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할 때 당신은 철저하게 설계된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작동하는 구조와 선택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건 이륙 직전입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그 순간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일단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적은 힘으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10년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이 가장 힘들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복리가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자유가 멀어지는지. 35년 노동 공식을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에너지가 다 소진된 뒤에야 주어집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설계를 이해하면 그 시간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72의 법칙.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연 10%면
약 7년마다 2배. 이 시계를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셋째, 3층 철갑 구조. 1층 성장 엔진은 S&P 500 같은 우량 자산으로 덩치를 키우고 2층 현금 흐름은 배당과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3층 위기 방어막은 달러와 금으로 폭풍을 버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10년 은퇴는 꿈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은퇴는 그저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은퇴, 즉 경제적 해방은 내 삶의 주도권을 시스템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취해오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지 오로지 내 의지로만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아이의 학예회에 가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아프신데 연차 결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얻어내야 할 진짜 자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72의 법칙과 3층 철갑 구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소각장에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구명 보트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이 보트에 올라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각로의 땡감이 되어 끊임없이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이 구조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구조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똑같이 지옥철에 몸을 싣고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의 한숨을 내뱉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의 지출을 통제하고 몸값을 높여 공격력을 키우며 당신만의 은퇴 시계를 깍깍 소리나게 돌리기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기억해두세요. 당신이 투자한 단돈 1만 원, 10만 원은 단순한 지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대신 전쟁터에 나가 싸워줄 복제된 전사입니다. 그 전사들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 성벽을 쌓을 때까지 당신은 지치지 말고 그들을 지휘해야 합니다. 초반 3년, 5년은 고독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인색하다고 말하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65세가 되어 노후 자금 걱정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지은 요새 안에서 평온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게 되겠어? 라는 의심들에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던 낡은 관습들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우아한 증명입니다. 당신이 은퇴하는 날, 조직은 당신을 대신할 다른 자원을 금방 찾아내겠지만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단 하나의 한 주인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결코 특별한 천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시계를 스스로 돌리기로 결심한 자들이 얻어내는 필연적인 결과값일 뿐입니다. 당신의 10년 뒤 그 해방의 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어떤 설계도를 따라갈지, 그리고 언제 인생을 이륙시킬지는 오로지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이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은퇴 시계를 작동시키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